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통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며칠 지났는데요. 이제서야 봤네요. 이렇게 빨리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빨리 나왔습니다. 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시면 이제 합격선, 기본적으로 경쟁률 합격선, 뭐 응시 인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령별로 몇 세부터 몇 세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가산점이 있는 직렬들, 행정 쪽도 있고 고용노동부 같은 게 있죠. 그 다음 기술 직렬도 대부분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들, 가산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수별로 얼마나 모여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대략적인 통계는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여성 비율 보면 55% 전체에서는, 행정 쪽은 62.8%, 전국에선 70%, 굉장히 높죠.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합격수는 400.84인데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보단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가 합격자까지 합격선에 넣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특이한 경우였는데 좀 내려갔는데 그건 뭐 일단 둘째 치고, 둘째 치고. 자, 이렇게 뭐 요거는 이제 뭐 설명드릴 게 별로 없네요. 여성 비율 빼고는. 이미 다 뭐 응시율하고 다 알려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현황 보겠습니다. 연령별 현황.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합격하면 세상에 나는 그러면 뭐 최고령인가? 최저령인가? 뭐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나이에 합격을 많이 하고 있나 보면 뭐 간단하죠. 20대가 많이 합격합니다. 20대. 자, 20세부터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합격하는데, 분포로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많아요? 중간 단계가 가장 많죠. 학교 막 갓 졸업하고 뭐 이런 분들, 대졸자들은 특히 요때가 오히려 많이 합격한다. 이때가 좀 적죠. 학교 다니시는 분들 휴학하고 뭐 본다. 그 다음에 고졸자, 뭐 고졸 요 정도까지도 있겠죠. 그래서 고졸.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생들 만 18세 만 19세 만 나이에요. 그래서 만 18세 19세 4명. 한 명은 장애입니다. 한 명 장애고, 보죠. 몇 명 있나 일단 이거. 세무도 장애네요, 결국. 그 다음에 한 명 더 어디 갔어요? 2명인데 하나 없는데. 고용노동 한 명 됐네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만 18세 만 19세니까 뭐 따져보자면 뭐예요? 고3도 있지만 졸업하신 분도 있는 거죠.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그냥 고졸로 남아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결국 장애인 3명에 1명만 일반으로 합격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 특히 고3들 고등학교 때 뭐 공부해서 합격할게요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지식인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자퇴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 어려운데 이 4명 정도는 너무 적은 거죠. 너무 적은. 근데 매년 이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 제가 이 통계 방송 하는데 많았을 때 한 8명 됐었나요? 뭐 그 정도고 항상 요 정도예요. 자, 가장 많이 우리가 사실은 학교 마치고 바로 시험 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수능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보기엔 너무 적어요. 그쵸? 너무 적어요, 인원이. 왜? 더 유리하다고 본인들이 수능을 잘 보면 뭐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일 뿐이다. 혹시 그런 이제 상상에 빠지신 분들은 이 통계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초반이 엄청 많이 합격해야 돼요. 왜? 수능 공부하다가 뭐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20 초반 때까지도 거의 많이 없죠. 보시면 479명까지 밖에 없고, 갑자기 24세 만 24세니까 여자분들 거의 졸업생들이고, 남자분들도 군대 갔다 와서 뭐 전문대 졸업이나 뭐 대학교 이제 거의 졸업할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근데 더 많은 게 옆에 보면 22에서 26에서 27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는 아니죠. 조금 더 많아요. 80명 많네. 80명. 점점점 많아지다가 28, 29에서 다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중간 계층 20대 중반이 가장 많이 합격하더라. 그 놀라운 거는 이제 36세 이상의 544명인데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50세 이상도 꽤 많이 합격했다.
네, 그거는 이미 전에 방송을 제가 간단 통계란 걸 했어요. 그래서 30대, 40대, 40대, 50대 합격을 못하냐 국가직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나이에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직 최종 통계에서는 36세 이상으로 그냥 빼버려가지고 아쉬워요. 사실은 더 뒤도 네,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들도 합격하시니까 분명히. 근데 어쨌든 544명이다. 18, 19세보다 훨씬 많죠. 36세 이상이. 네. 물론 나이대가 이건 2년이고 요거는 뭐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이니까 네, 그걸 또 감안하자면 그렇지만 공부하던 사람과 공부 안 하던 사람 네, 완전 확연히 차 있습니다. 30대도 꽤 많죠. 이제 요거 다 합치면 900에다가 1100명 이쯤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가장 높다는 이제 일반 행정 전국에 보셔도 뭐 분포 보시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24, 25가 3명이 더 많네요. 3명. 그러니까 이게 삐까삐까 하니까 요 주위가 가장 많이 합격한다. 내가 24인데 그럼 뭐야? 막내가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자, 그리고 연령대가 좀 높은 데를 볼까요? 그럼 30대 이상에서 좀 많은 숫자를 보이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77. 역전되는 거. 없죠. 없죠. 국가직은 잘 없고 사회복지는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지역이 굉장히 적을 때는 네, 뭐 그런 건 없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보시다시피 없고 네, 또 뭐 봐야 되죠? 36세 이상이 가장 많은데 어디야? 세무. 세무는 워낙 많이 뽑아놓으니까 그렇고 또 어디 있어? 90명. 교정. 교정이 36세 이상이 많이 합격했네요. 이것도 특이한 경우네요. 네, 교정. 아무래도 점수대가 좀 낮으니까 30대 이상, 그러니까 36세 이상이 야, 이거 합격할 수 있으면 세무나 교정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체력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네, 요거 좀 특이한 상황이죠. 90명이나 36세 이상에서 교정이 합격했다. 분발해야죠. 젊은 사람들. 뭐예요,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 특히 분발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특전이란 거는 뭐예요? 우리 가산점 기술직렬하고 일부 이제 행정 쪽에 있죠. 세무라든지 세무사, 그 다음에 고용노동에는 이제 직업상담사 1, 2급 이런 게 이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일반 행정 이런 거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격증으로는 없죠.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네, 9급 시험 안 봅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이란 거는 뭐 저소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요거 빼고 자, 여기 자격증만 보자면 네, 쭉 없죠. 당연히 없어요. 여기는 네, 없어요. 변리사가 시험 봐야 돼요. 합격하면 여기 없어. 당연히 없어. 자, 고용노동에 197명 이 자격증으로 합격했다. 그렇게 치면 절반도 안 돼요. 사실 자격증 가지고 합격하신 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했었단 말이에요. 자격증 없으면 떨어지나? 떨어지신 분도 있겠죠. 물론 왜 합격선에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잘 필요해요. 근데 합격선하고 멀리 있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낮아서 내가 60점도 안 돼. 네, 자격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무 높아. 네? 합격선에서 20점이 높아. 자격증 따위는 필요 없어요. 뭐예요? 결국 실력이 문제라는 거죠. 실력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하냐? 합격선 근처에 왔는데 내 자격증 5% 가산되면서 내가 합격하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합격선은 사실 실력이 애매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실력이 애매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따는 게 좋다. 따는 게. 이미 올해 시험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네, 요거랑 이제 직업상담사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180명 중에 121명. 직업상담사도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 저는 한 90% 이상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요건 이제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합격한 거죠. 55명은.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이제 추세가 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물론 이제 직업상담 쪽에 그렇죠. 이제 직업상담 하려면 자격증이 좀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관련 분야니까. 근데 없어도 55명이나 합격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이미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접수가 끝났어요. 내년 시험으로 가능할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일정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이 필기시험 전날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자격증. 그래서 아마 지금 놓치신 분들은 못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못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를 플러스 알파 몇 점
평균 5점. 이제 내년부터 평균 5점이니까 평균 5점만큼 더 공부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평균 5점을 더 맞을 생각으로 공부하면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요. 네, 그 시간만큼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예요. 직업상사 따는 공부 시간만큼. 자, 세무가 15명밖에 안 되네요. 야, 원래 조금, 아니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맞아. 이 세무사 보통 가지고 계신 분이 회계사, 세무사. 그러니까 세무사 보통 7급 많이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세무사 시험 훨씬 어렵잖아요. 공무원 시험보다. 네, 요거 제가 잠깐. 1111명 중에 15명밖에 없다. 그래서 세무는, 세무사를 따고 9급을 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7급은, 이게 바뀌어요. 네, 7급 데이터는 이제 7급 시험 보면 나올 텐데, 바뀝니다. 그러니까 통계직 보세요. 통계직은 무려 63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66명 중에. 통계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면. 자, 나머지 쭉 없다가 이제 기술직렬 가면 있죠. 기술직렬. 공업 일반 기계는 무려 70명. 4명만 없고 다 있다. 전기 마찬가지로 46명. 3명 빼고 다 있다. 이게 근데 이제 산업기사, 기능사 퍼센트가 다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기사를 가져왔는지 기능사 가져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갖고 시험을 보더라. 안정적으로. 국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준이. 자, 그리고 이제 화공 20명. 전체 다 있습니다. 화공은. 자, 이런 게 특이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농업도 있네. 농업도 또 50명. 4명 빼고는 다 있어요. 자, 이 정도로 기술직렬은 높다. 결국 뭐예요? 기술직렬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산업기사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뭐예요? 필기시험 분포도. 요거 참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던데, 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일반 행정인데 85점이면 합격한다고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거는 이 만점이 500점이 아니에요. 500점 아닌 걸 가지고 나누기 5를 한 거예요. 예, 요거를 좀 써줘야 되는데 이걸 안 써줘. 보통 한 44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40점. 44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400점을 받으면 얼마예요? 58에 40, 80점밖에 안 돼. 400점 받아도 8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85 이상이면 420, 30 막 이렇게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이게 39명이나. 굉장히 높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있다. 만점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39명이나 무려 있다. 지역까지 쭉 있다. 근데 이 밑으로는 이제 없다. 세무 이런 쪽에 전혀 없죠. 네, 없어요. 여기 있다. 검찰청에는 또 있다. 고용노동에도 있다. 고용노동도 굉장히 잘 보신 분이 있네요. 요 한 명 여기 지금 하나 있죠. 고용노동에 한 명. 네, 90점이 넘었죠.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가산점까지 가지고 합격했기 때문에 더 플러스 된 거예요. 100점을 뛰어넘은 거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만점 받고 가산점 5점까지 받은 거예요. 5%까지 받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만점 안 받았어도 뭐 하나 틀리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 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2021년까지는 평균 점수가 500점 만점이 아니에요. 행정 이쪽은. 기술직렬은 맞습니다. 500점 만점으로 됐어요. 그래서 밑에 내리면 이제 기술직렬 나오면 있잖아요. 이제 나오잖아요. 요쪽에 나오잖아요. 이제 요쪽에 90에서 100점 사이에 나와요. 근데 역시 이제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있잖아. 95, 100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기술직은 100점, 95, 100점도 있는데 행정직 애들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85에서 90이 최고 점수야. 착각은 본인 자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32,072명이죠 지금.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 뭘 보려고 그랬냐면, 자, 전국 일반이 416명만 합격해요. 416명만. 뽑는 인원이 416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00명이 되려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이제 다 합격이죠. 그럼 여기 80에서 80, 아까 400점이 넘어야 80점이 되는 거잖아요. 대충 해보면 결국 400점 이상에서 다 합격하죠. 그리고 몇 명은 또 떨어졌죠. 400점 넘었는데도. 근데 왜 그러냐? 합격선이 몇 점이에요? 400점 84야.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데서 합격할 수밖에 없죠. 405점이나 410점에서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합격선보다 몇 점 높아야 돼요? 5점에서 10점.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돼요. 내년부터는 그냥 평균 몇 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이제 95, 100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 이제 포진하게 되겠죠. 결국
합격하는 사람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요 라인까지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아깝게 떨어진 분 있잖아요. 요까지. 그러면 39명, 500명 대충 2000명, 32,000명 중에 2000명만 합격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뒤쪽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차 떼고 포 떼면 뭐다. 예, 경쟁률은 2대1, 3대1도 안 된다. 결국 과락자 있죠. 과락자. 지금 이거 과락자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과락자가 67,000명이나 나왔습니다. 40 몇 프로예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자, 그게 제가 만들던 자료가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과락자가 40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무조건 탈락하는 게 과락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43%가 과락이에요. 응시한 사람에. 이거는 접수한 사람 비율이 아니라 응시한 사람. 접수는 19만 명이 했습니다. 근데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15만 6,311명이 응시를 했어요. 응시했는데 남은 사람이 그 중에 과락이 6만 7천 명이 나왔어. 그래서 43%가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전국 일반의 무려 48%. 장애인은 72%가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30%밖에 안 남았잖아. 예, 실제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중에 또 여기 점수 분포도 보면 네, 굉장히 뒤쪽으로 가 있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3대1, 2대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내가 못하면 나도 경쟁률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렇게나 과락이 많이 나요. 모르셨겠지만. 네. 사실 과락하신 분들은 공부를 뭐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은 확실합니다. 네. 과락을 맞을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 시험을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본인이 과락을 혹시 맞아서 떨었다고 하면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한다고 하면 올해처럼 공부해갖고는 또 과락 맞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안다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새로 영어 단어도 새로 다시 다 남들이 하는 거 전부 다 한자 이런 거 포기하지 말고 국어 과락 맞으신 분들 한자 하나씩 빼다 보니까 남는 게 없죠. 네. 표준어 빼고 못 빼고 띄어쓰기 빼고 그러면 과락을 맞는단 말이에요. 최대한 다 해보고 나중에 전략적으로 뭐 조금 덜 하는 공부가 있으면 되는데 한 번도 안 본 파트가 있다. 과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위쪽은 이제 뭐 어쨌든 높은 직렬이니까 그렇고 좀 낮은 직렬로 한번 가볼게요. 우정사업본부가 이번에 좀 좁게 뽑아가지고 과락률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많이 안 했어요. 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네, 이번에 많이 뽑았죠. 많이 뽑으면 그만큼 많이 지원하잖아요. 근데 과락률이 많지 않네 오히려. 신기하네요. 네, 실력자들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우와, 이럴 수는 없는데 신기하네. 어쨌든 신기해요. 네. 제 예상하고 빗나갔어요 방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교육행정도 44%. 네, 지금 조용히 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직업상담이 47%. 좀 높네요. 이제 직업상담 쪽은 높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더라. 자격증만 믿고 또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48% 세무, 저소득이네. 자, 세무 그렇고 좀 높은 비율이 뭐가 있을까요? 저소득이나 장애인은 여기서 뭐 할 거 아니고요. 원래 과락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쪽은 저소득이나 이쪽은 뭐 대부분 네 37% 보호도 좀 높네요. 그렇게 치면 아까 34%가 평균이니까 저소득 일반 기계 일반이 51% 이게 좀 높네요. 확실히 전기도 60% 기술 직렬이 오히려 네 과목 과락이 많네요. 화공 장애인은 100%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토목 보고 싶어서 왔는데 자, 토목 72%. 역시 이 토목은 뭐 특이한 과목이 있어요. 두 과목이 좀 특이해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나머지 과목들을 사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72%라고 막 욕할 수 없어요. 절대로. 지방직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실질 합격자가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을 인원이 50명인데 실제 합격자가 25명 이렇게 해요. 나머지 어디 갔어요? 전원 과락. 나머지는 전원 과락으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선도 뭐 40점, 45점, 50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50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쉬운 토목 같은 과목 직렬은 그냥 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껌으로 들어가서 72% 과락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아웃이에요. 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아니, 쉽다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 쉽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이게 합격선 분석의 오류예요, 오류. 시험 점수가 낮다는 건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점수가 내려가죠. 왜?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다들 뭐 수준 낮으신 분들만 와요? 아니죠. 수준 높으신 분들이 왔는데도 떨어진 정도면 문제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없는 것도 어렵다는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된다. 네, 전송기술도 74%나 가락났어요. 기술 직렬이 약간 더 높더라. 물론 이게 이제 끌어내린 거죠. 평균을 전체적으로 끌어낸 거. 아까 43%는 평균 얘기인 거고, 행정 쪽은 그래도 좀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역시 장애 쪽에는 높은 비율로 이렇게 과락이 나 있더라 하는 거. 제 블로그에 이 관련 자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내년 시험 준비하실 분들 좀 환기를 시키고 본인의 생각을 좀 환기시키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